인간의 원리를 알아보는 디지월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표정입니다. 일단 표정이 왜 있을까요? 우린 표정을 보면 감정을 알 수 있죠. 언어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결국에 의사소통을 잘 하려고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언어의 해상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언어로만 하는 것보다 표정과 함께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알아듣기 쉽겠죠. 애기들은 표정이 어떻죠? 일단 태어났을 때는 울기밖에 못하죠. 슬픈 표정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웃기 시작하죠. 이런 표정들을 처음에 배울 땐 따라하기로 배웁니다. 엄마가 웃으면 같이 따라 웃죠. 따라하기나 모방은 많은 동물들도 사용하는 방법이고 인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방이란 세상을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표정이 다르죠. 감정도 다르고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표정이나 감정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은 어릴 때 육아 환경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본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움, 불편함 이런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배고프고 불편하면 울음으로 표현을 해서 배고프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야 밥을 먹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입에 젖이 물리면 만족을 하고 울음을 그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따라하기를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건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웃음을 배우고 행복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슬픔과 기쁨 이 두 개를 기초로 해서 다른 감정들, 표정들을 배워야 되는데 슬픔만 있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감정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표정도 이상해지고 따라하기로 표정을 배워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가요? 우리랑 표정이 다르죠. 감정도 다르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데 사이코패스는 이 상황을 즐기죠. 우리랑 표정과 감정이 심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이나 관심을 갖지 못해서 행복한 표정을 따라할 기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불쌍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따라하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따라하기로 표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이 생기기 전에 5살 이하에 이미 많은 표정을 지을 줄 알게 됩니다. 그게 자신의 기본 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표정은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표정들은 어떻게 기억되어 있을까요? 표정을 짓는 공식은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감이 기억을 불러오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인식이 됩니다. 기억에는 감정도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표정도 같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걸 보면 무서운 감정과 그것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표정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감정이랑 아주 비슷해요. 감정에도 작은 감정과 큰 감정이 있듯이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 표정이나 찰나의 표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작은 감정이랑 같은 거죠. 미세 표정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어떤 연구에선 12분의 1초라는 시간에 나타난다. 0.1초도 안 되는 시간이죠. 어떤 연구에선 또 0.2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표정의 크기가 다르듯이 지속 시간도 다 다른 겁니다. 한번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1에서 100까지의 기분 나쁜 정도가 있어요. 여기서 30 정도까지의 나쁜 기분은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31부터는 표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1부터 100으로 갈수록 기분 나쁜 표정은 커지겠죠. 31 정도에서 아주 약간 찡그렸다면 50 정도에선 그보다 훨씬 많이 찡그리는 상태가 되겠죠. 100 정도가 되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저장되어 있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1에선 기분이 아주 조금 나빴다면 100에선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겠죠. 이런 식으로 감정과 표정, 정보는 기억에 같이 묶여 있다가 같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표정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내가 왜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에서 얘기하듯이 억지로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웃음이라는 건 좋은 감정과 함께 기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이죠. 웃으면 좋은 감정이 함께 출력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지로 웃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린 알고 있죠. 웃어야 평판이 좋아지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남에게 버려지지 않고 그래야 인정받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웃어야 되고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솔직해지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좀 마음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픈데 억지로 웃어야 되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무엇이냐? 정신병이죠.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분이 나쁜데 억지로 웃어야 되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정신병이 어떻게 생기나요? 큰 충격이 왔을 때 생기죠. 큰 충격이 오면 그게 기억돼서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의 큰 슬픈 기억이 마음의 균형을 슬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겁니다. 큰 경험이 한 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작은 경험이 쌓여도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의 주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감정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일단 이 공식을 활용해서 표정이 생기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서까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다. 그럼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걸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뭐 대충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